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업을 평가하기 두 번째 시간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했었습니다. P와 관련된 지표, R과 관련된 지표 이런 걸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것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그런 걸 우리가 평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지 그동안에 일은 잘했는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표와 더불어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를 또 읽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제표 읽는 걸 쌤이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 이제 밑에 쌤이 달아놨는 이런 유튜브를 참고해서 선생님이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재무와 성과에 관한 보고서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 많은 용어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쌤이 쳐보면은 밑줄 쳐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 개를 기억하기 힘들면 영업이익이라도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중에서도 뭐 볼펜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매출액은요, 볼펜을 팔아서 번 돈 전체를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볼펜을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겠죠. 뭐 원재료비라던가 제조와 관련된 인력의 제조 인력의 급여라던가 그다음에 뭐 운송비라던가 이제 제조를 하는데 관련된 돈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억에서 4000억을 빼면은 400억을 빼면은 6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600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판매비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는데 이 볼펜을 만들기만 해서는 이 볼펜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볼펜 있잖아요. 볼펜 이렇게 생겼나요? 하여튼 이 볼펜이 이게 만들어져서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한 광고나 영업 활동이 있어야 이 볼펜을 잘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영업 사원의 급여라던가 아니면 광고비, 그다음에 이 볼펜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데 이제 쓰는 관리비, 뭐 창고비라던가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은 400억이 되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400억이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번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려면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영업 외수익은 그럼 뭐겠어요? 부업으로 번 돈, 이런 돈을 이제 영업 외수입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거나 뭐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해요. 기업이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을 했다거나 뭐 이런 기업이 부업으로 번 돈 이런 것들이 영업 외수익이 돼요. 최근에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CEO가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파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은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그거는 전기차를 팔아서 본업으로 번 돈이 아니죠. 그런 돈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업 외수익이 되겠죠. 근데 영업 외수익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부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은 자기 돈만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빚도 잘 이용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에 대한 이자 이런 게 또 금융비용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총 마이너스 20억이니까 세전이익은 380억이 되고 법인세는 이제 소득에 대한 비용이죠. 법인세를 80억을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은 3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본업과 부업으로 번 돈을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뺄 거 빼고 남은 돈이겠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보고 이제 이 기업의 상태나 어떤 현금의 흐름이라던가 기업의 구조라던가 이런 걸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하고 영업외이익을 더해서 영업외 수익을 더해서 당기순이익이 되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아니면 얘가 줄어들면 당기순이익도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부업에서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돼요. 이것은 기업의 본래 일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장사가 잘 안 된 거죠. 본업에서는 지금 잘 안 된 거니까 기업의 사정은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닌데 뭐 부동산이라던가 투자라던가 이런 방면에서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네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보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영업이익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 영업이익에 많이 포인트를 두고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거 볼 때도 매출액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걸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2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업은 잘 됐죠. 본업은 잘 됐는데 부업에서 가장 큰 이유는 빚이 많아졌을 수가 있어요. 많아져서 이자가 늘어난 경우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부채 현황을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보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정말 빚이 많아진 건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출액이 높아지면 보통 영업이익도 높아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매출액에 비해서 매출액은 그냥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자꾸만 감소를 한다. 아니면 매출액이 10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너무 조금 남아요.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 이유로 이 기업의 수익 구조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요. 매출과 영업이익의 비율인데 뭔가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뭐가? 수익 구조가. 기업의 수익 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은 판매 관리비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제조 원가가 어떤 이제 세계 경제의 변화에 의해서 뭐 석유값이 폭등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조 원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거나 아니면 판매 관리비, 영업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뭐 광고비를 많이 썼던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업은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업의 효율성, 수익 구조의 효율성을 우리가 따질 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비율을 조사를 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보고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